달 초 중국 우한을 다녀온 대학생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확진 여부는 오늘 밤 10시쯤 발표됩니다. 오늘 아침 전주 시내에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금융타운의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짓기 위한 부지 용도 변경이 마무리됐지만 민간 사업자 선정과 정부 투자 심사 통과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았습니다. 올해부터 대학 정원보다 입학자 수가 적은 이른바 정원 역전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모집 미달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대학생이 어제부터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여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밤 10시쯤 확진 여부가 판명됩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에 사는 25살 대학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세로 전북대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학생은 지난 7일 중국에 도착해 9일부터 나흘간 중국 우한시에 머물렀습니다. 귀국 9일이 지난 어제부터 발열과 기침, 가래, 인후통 증세가 나타나자 직접 전주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 증상을 알렸습니다. 현재 기침과 발열은 있지만 흉부 엑스레이에서 폐렴은 확인되지 않았고 환자 상태도 양호하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데 확진 여부는 오늘 밤 10시쯤 판명됩니다. 이 학생은 학교 사업단 19명과 중국 북경과 낙양, 우한시를 방문했지만 감염 경로로 알려진 해산물 시장은 가지 않았고 야생동물과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동행자는 물론 귀국 후 해당 환자와 접촉했던 가족, 독서실 입실자 등 8명도 특별한 의심 증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에 동행을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의심 환자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 의심 증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보건당국은 중국 방문 경험이 있고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곧바로 1339나 지역 보건소에 신고하고 접촉자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오늘 아침 전주시 효자동과 중화산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신호등도 먹통이 되면서 운전자들은 물론 3천 가구에 가까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호등의 노란불이 여러 차례 깜빡이더니 갑자기 꺼집니다. 당황한 운전자는 도로 한복판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도움을 청합니다. 아저씨, 신호등 안 돼, 신호등! 오늘 아침 먹통이 된 신호등은 전주 효천지구부터 화산체육관까지 22대. 효자동과 중화산동 일대에 아침 8시 반쯤 정전이 발생한 탓입니다. 병원에서는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기도 했습니다. 직원이 잠깐 아침에 나온 세탁물 수거하면서 안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때 잠깐. 아파트 단지 등 2,800여 가구 주민 역시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이 밝힌 정전 시간은 10분이었지만 30분 넘게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 전기가 나가더니 한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불편해요. 그냥 막 찬물로 막 머리 감고 그랬는데. 한전은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났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저기도 난 것이죠. 그 고장이 날 수 있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난해 7월에도 효자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는데 바로 원인을 찾지 못해 복구까지 2시간이나 걸려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도심 정전 사고가 되풀이되면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 동시에 예방 대책이 요구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올해 대학 신입생부터 입학 지원자보다 정원이 많은 이른바 정원 역전 현상에 대학들이 정원을 못 채울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이미 정원을 많이 줄여왔는데도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4년제 대학은 정시 모집에서 3곳까지 지원이 가능해 전체 경쟁률이 3대 1은 넘어야 미달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전북 주요 4년제 대학들은 3대 1을 넘기긴 했는데 1년 전 경쟁률보다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전북에서만 대학 입학 정원이 입학 자원보다 2,700명 많은 탓입니다. 정원 채우기가 힘들 거라는 우려는 전문대부터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 전문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시 모집 지원 현황을 보니 19개, 37개 전형에서 4개 전형은 미달, 7개 전형은 겨우 1대1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대는 16개 전공 가운데 3개 전공이 미달됐고 3개 전공은 2대1이 안 됐습니다. 그나마 도내 8개 전문대 가운데 5곳은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학은 올해 처음으로 서너 개 과에서 미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짐작해야 합니다. 다급한 일부 전문대학들은 정시 1차 합격자 발표 전부터 추가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남아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상황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70%도 못 채우는 대학도 있을 것 같고요. 지난 몇 년간 정원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 가까이 줄이고도 줄어든 입학 자원에 지역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난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이 재고 소진을 위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트럭 부문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합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은 국내외 건설 경기 침체로 트럭 주문량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트럭 생산 공장 직원 2,000명에 대해 오늘부터 이달 30일까지 닷새간 휴가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의 지난해 생산량은 버스와 트럭을 합해 4만 5천 대가량으로 1년 전에 비해 5% 이상 줄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KT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전북을 홀대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KT가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호남광역본부를 광주에 신설한 데 크게 분노한다면서 이는 도민의 생활 편의를 외면하는 처사이자 균형 발전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의회는 KT 전북 고객본부가 앞으로 광주 전남으로의 예속이 가속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기능 축소나 흡수 통합이 추진되면 200만 도민의 이름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타운에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짓기 위한 부지 용도 변경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지난해 한 차례 실패한 민간 사업자 유치와 정부의 투자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모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옆 부지입니다. 혁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이 어제 전주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통과해 이곳에 호텔과 컨벤션 센터 신설이 가능해졌습니다. 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200실 이상의 호텔과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컨벤션 센터 신설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이곳에 금융시설과 호텔, 컨벤션 센터를 신설할 민간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금융시설을 도 재정 사업으로 짓고 민간 자본으로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민간 사업자 유치에 실패하면 도가 금융시설과 컨벤션 센터 신설까지 막고 민간은 호텔만 짓는 쪽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11층짜리 국제금융센터 신설에 1,200억 원이 필요한데 추가로 컨벤션 센터까지 떠안으면 도의 재정 부담은 1,500억 원가량으로 더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지게 됩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하반기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을 하고 연내에 결과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국제금융센터 준공은 2023년, 호텔 준공은 빨라야 2025년입니다. 전라북도는 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 하루빨리 지정되길 희망하고 있지만 주변 여건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체 10만 원 가운데 8만 원을 지원받는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의 신청자가 부족해 사업비 반납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민이 2만 원의 보험료만 내면 최대 1억 원의 유족급여와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만여 명의 전북 어민 가운데 보험 가입자가 700명에 불과해 매년 사업비를 반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장애와 재활급여, 상해 질병 지원 등 혜택이 많은 어빈 안전공제보험은 수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 행사에 버스로 학생을 동원한 전 대학 총학생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한 정당 행사에 버스를 임차해 학생 70여 명을 동원한 도원의 모 대학 전 총학생 회장에 대해서 입 후보 예정자를 위해 교통 편의를 제공한 제3자 기부 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지난해 말 선거 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인사장을 보낸 예비 후보자 3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들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당내 3파전이 예상되는 전주을에서는 이덕춘, 최영재 예비 후보에 이어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양자 대결 구도인 완진무장에서는 전현직 지방의원 18명이 유희태 예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직 전 이사장은 자신이 중진공 시절 군산에 전기 자율주행차 단지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당정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로 전주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호 공약으로는 황방산 터널을 개설해 천년 전주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를 여는 대동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생태 황방산 터널이 한옥마을, 진북터널, 대한방직, 혁신도시, 새만금을 연결하는 대동맥 하이웨이가 될 것입니다. 전주을에서 3파전을 형성한 민주당은 이덕춘 예비후보가 대법원의 전주 이전과 대한방직의 공적 개발을 약속했으며 최영재 후보는 상림동 국정원 전북지부를 이전하고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호영, 유희태 두 사람이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선거구에서는 전현직 지방의원 18명이 유희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최등원 완주군의회 의장 등 완진무장 전현직 도의원과 군의원들은 민생경제가 심각하다며 경제 전문가 유희태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전현직 의원들은 우리 지역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확실한 미래의 비전을 갖고 이를 제시한 유희태 예비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사랑하는 지역 주민의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안호영 의원도 설 연휴 직후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후보자 간의 공약 경쟁과 새몰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제작 거점센터가 전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해 만든 VR, AR 제작 거점센터는 기업 입주실과 스튜디오, 편집 지원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VR과 AR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셋째야 이상을 낳은 도청 공무원들이 300만 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원받습니다. 전라북도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이후부터 셋째야 이상을 낳은 도청 공무원들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 포인트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청이 아닌 다른 직장으로 복지 포인트 지급을 확대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전북대와 전북대병원이 설 연휴 기간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전북대는 귀성객 편의를 위해 연휴 첫날인 24일부터 나흘간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병원도 설 당일 오전 8시부터 만 하루 동안 주차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원시 토성클럽 회원들이 150만 원, 부안군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이 1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 대부분 지역에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밤사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릅니다. 전주의 아침 기온은 5도가 예상되고 정읍 4도, 무주 3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11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요일과 연휴 마지막 날에는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있습니다.